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가끔 유튜브 채팅창에 김민진 차장님 왜 안 나오냐 이런 댓글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뭐 코로나 걸린 거 아니냐 이런 댓글까지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일이 있으셨는데 오늘부터 다시 함께하게 됐습니다. 저희 바로 첫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오픈해보죠. 제가 앞서 예고에서도 말씀드렸던 백신 관련주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주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제가 앞에서도 말을 했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8월 달 들어 87%가 올랐고요. 네. 대표적으로 오늘 17%, 삼성바이오로직스도 8월 달 들어서 12% 넘게 올랐고 오늘 장에서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뭐 메지온, 한올, 바이오파마, 제넥신, 뭐 그리고 대한과학이나 ST팜 같은 관련주들도 네. 올라가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이 종목에 지금 올라타도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네. 같아요. 사실 이제 저도 자리를 며칠 비웠을 때 네. 코로나 아니냐. 그 이유가 결국 그건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거의 이제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700여 명, 뭐 거의 2,000여 명에 2,000명. 육박한 확진자 수들이 계속해서 좀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차 대유행이라는 표현이 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계속적인 확진자 수의 증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국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활동을 지켜나가고 있는 이유는 백신에 대한 접종률 상승과 함께 오히려 델타 변이로서의 확산이 치명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이슈.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백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뉴스도 많이 나왔습니다. 백신들의 주요국들 간의 이제 불평등.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그러면 해외 백신에 의존을 할 것이냐. 결국은 이제 나라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국내 백신 생산과 백신 개발 기업들에는 당연히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슈, 이러한 부분들이 백신 관련주들과 코로나19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현재 시기일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걸로 따져보자면 국내에서 백신을 만들고 있는 기업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져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에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사실 여러 기업들이 있죠. 네. 그런데 항상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테마주들은 대장주를 봐야 된다는 점. 두 번째로는 그 중에서도 그나마 실적이 있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주가가 빠질 때 좀 덜 빠질 수 있다는 네. 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주가 급등에 대한 부담감을 분명히 느낄 수밖에 없는 현 구간이지만은 그래도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기업에 대한 흐름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여러 가지 뉴스 소식이 있었죠. GP510이라는 이 파이프라인 이쪽에 대한 전반적인 임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 소식뿐만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대 요인은 추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약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 선구매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은 뉴스로 전해진다라고 한다면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선구매가 된다는 얘기는 내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숫자로 찍힐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백신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노바백스에 대한 생산이라든지 이러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제약사인데요. 결국 노바백스 백신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승인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CMO에 대한 실적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현 시점에서의 가장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주가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분명한 것은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목표가 수준을 여기서 더욱더 확장시켜서 크게 잡아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마디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40만 원 선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28만 원 선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참 조심스러운 종목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원픽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종목 주셨고요. 목표가는 조심스럽게 40만 원 잡아주셨고 손절가 28만 원 짚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할게요. 김민진 차장의 갈 테마 오픈해보죠.
반도체 관련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쩜 좋을까요? 현재 흐름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SK하이닉스가 반등에 성공을 했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가 싶더니 다시 올라오고 있네요. 현재 10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혹시 삼성전자 현재 흐름도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조금 더 큰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듯 소부장 관련주까지도 오늘은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지난 거래일까지도 삼성전자 먼저 확인해 볼게요. 현재 74,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거일까지만 해도 이렇게 빠졌을 때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 접근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사실 기업들 그리고 섹터별로마다의 전략을 좀 달리 가져가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가격의 피크아웃 우려는 올해 기준자로 봤을 때 굉장히 크게 늘어난 주요 기업들의 출하량 때문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요. 앞으로의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 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앞으로 디램 쪽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장비주들의 눈높이와 그리고 가격이 피크아웃을 쳤다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셀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흔들림이 어느 정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하량이 늘어났다는 것이고 출하량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이 되는 소재와 부품 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견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소재 부품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 지켜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우려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출하량은 견고하기 때문에 소부장 관련주들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원픽 중에서도 소부장 관련주 중에서 종목을 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소부장 관련주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그렇죠. 시기인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투자가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실적이 좋아지기 어려운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소재 부품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부품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TCK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정, 특히 이제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 부품 실리콘 부품을 만들어내는 업체인데요. 결국은 출하량이 늘어난다, 반도체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수분기 동안 굉장히 안정적인 우상향 추세를 보였었던 대표적인 실적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의 흐름에 따라 앞으로도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이제 미세화와 공정에 대한 확대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결국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러한 기업들이 낸드 쪽과 디램 쪽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미세화 전략들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고요. 이러한 미세화 전략들이 확대된다라고 한다면은 TCK의 소재 부품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차트 흐름 보시면은요, 현재 주가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의 흐름에 따라서 흔들리는 모습이었지만은 다중 저점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저점 부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22만 원 선, 손절가는 16만 원 선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확인해 보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 내려갔을 때 함께 낙폭을 키웠던 종목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고 있는 오늘의 종목 TCK 주셨고요. 저감에서 기회로 삼아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 22만 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16만 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대마가라와 함께 이슈앤뷰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김민진 차장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